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총회가 완벽해야 종중소송에서 승소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소송 실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일반인들은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해본 분이 아니면 전부가 모르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중총회의 요건은 예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째, 종중이 법정소송을 하거나 소송은 아니더라도 법원을 통한 법적 조치를 하려면 그 법적인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 주로 종중 대표가 되겠지요. 그 사람은 종중으로부터 소송 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데 종중이 종중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면 종중총회의 의결로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종중총회 의결로 위임을 받은 자이어야만 종중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중대표는 당연히 종중을 위하여 종중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중총회의 의결로 소송 수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종중이 피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소제기 당시에는 종중총회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종중총회의 추인을 받아도 됩니다. 둘째, 정관 규정이 문제입니다. 종중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정관, 일명 종중회칙, 종중규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관이 있어야 하고 종중대표를 포함한 임원진, 즉 조직이 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중은 모두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고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 활동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정관에는 종중명칭, 종중의 중시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관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있고 기타 재정활동이나 상벌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중에는 총회에 관하여 도저히 현실적으로 정관 규정대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이 많습니다. 의사 정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 중에는 총회는 제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종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놓은 정관이 있습니다. 비율은 다르더라도 참석 인원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둔 정관이 대부분입니다. 참석종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은 통상적인 것이어서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예컨대 제적 과반수 내지 제적 3분의 1의 참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부분은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종중총회의 참석 인원에 대하여는 제적 10분의 1 아니 그 이하로 정해도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일반 종중원들은 종중총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뿐더러 종중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한 경우라면 몰라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어 자격을 취득하는 종원과 사망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종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종중원 수를 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서 참석 인원의 제한 규정을 둘 경우 이를 준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총회 의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참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얼마 정도가 참석하여야 한다는 참석 인원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종중소송을 하기 이전에 만약 종중정관의 총회 의결에 관하여 참석 종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아니한 종중은 종원 총수가 몇 명 안 되는 매우 작은 종중이라면 몰라도 정관을 이와 같이 참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셋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종중총회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종주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또 주소동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9세 이상 성년이 되는 종원과 사망하는 종원을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웬만한 규모의 종중의 경우에는 완벽한 종주원 명부 작성 그리고 완벽한 소집 통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종주원 명부에 기재된 종주원에게는 일일이 우편물로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고 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일반 우편이 아닌 배달 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종원에 대하여는 신문 공고, 통상 지방지와 중앙지 두 개의 신문에 공고까지 해야 합니다. 신문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편 발송은 대충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파악이 가능한 종원에게는 신문 공고 외에 반드시 별도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집 통고를 우편 발송이 아니고 전화나 문자로 알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우편 발송을 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총회는 몰라도 정기총회는 미리 정관에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할아버지 선조 시제일 오전 11시 묘소에서, 혹은 내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종중회관에서 등과 같이 미리 정관에 정해놓으면 정기총회에 관한 한 종중원 각자에게 일일이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기회가 오면 정관의 정기총회 일시 장소를 미리 못 박아 놓도록 정관을 개정해 놓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임시총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 복잡한 절차를 일일이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자주 실속하시는 사항입니다. 우선 여자 종원입니다. 대법원은 성년 여성이면 종원의 자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출가 외인이라고 하여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중 총회 때 소집 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총회에서의 의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원의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종중의 중시조의 후손이면 누구나 종원 자격이 있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종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종원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소집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중소송은 종중과 그 종중 소속 종중원 개인 사이에 벌어집니다. 종중과 대립된 종원 개인은 소집 통보를 해도 참석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나 종중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집 통보를 하지 않는 예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종중총회의 의결은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소집 통보는 반드시 종중원 전원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소집 통보에서 일부를 누락하여 총회의 효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총회 소집권자입니다. 종중총회는 누가 소집하든지 간에 많은 종원이 모여서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소집한 종중총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의 대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종중 대표가 소집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많은 경우에 종중 대표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확실하여 추후 소집권자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고 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연고 항존자는 학렬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고 항존자가 누구인지를 따질 때에는 여성 종원까지 포함하여 따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연고 항존자라고 파악된 사람보다 학렬이 더 높은 출가 외인 여성 종원이 생존하는 것이 밝혀져서 총회가 무효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종중 대표의 자격이 불확실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하여 현재의 종중 대표와 연고 항존자로 파악된 사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총회를 수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특히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한 대책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소집을 하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원들이 멀리서 참석을 했는데 일부 종원이 고의로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총회가 진행이 안 되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총회를 마칠 수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총회를 개최하였으면 의결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총회 회의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의 진행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이 의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진행 내용을 막무가내로 끝까지 읽어 내려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판단은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할 사람을 3인 정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총회 의결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그 내용도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명자로 지정된 사람은 회의록이 실제 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날인을 하면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총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은 법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요건 중에서 흠결이 있어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면 종중이 원고가 되어 진행한 사건의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종중총회를 처음부터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